저는 돈 쉽게 벌고 싶어 했어요. 직장인이거나 마음 편한 부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몽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이버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고 좀 자동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하나 팔리면 꽤 팔려요. 근데 하나 팔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했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현재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가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공간을 세팅만 해놓고 저는 빠지면 그 공간이 알아서 돌아가는 형태인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제일 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고 있는 13년차 공간 디자이너 이미경 대표입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정말 부업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혹시 어떤 부업들을 해오셨는지 설명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디자이너로는 크몽 디자인 외주를 받아봤었고요. 스마트 스토어, 파티룸, 에어비앤비, 그리고 스터디 카페까지 전부 해본 것 같아요. 부업들을 많이 해보셨는데 장점과 단점은 뭐였나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크몽 디자인 외주였는데,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라는 게 장점이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웹페이지가 없어도 크몽에서는 외주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겠네요. 맞아요. 크몽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고만 받을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만 받을 수도 있고, 디자이너로서는 입맛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었죠. 또 크몽은 후기를 많이 쌓으면 디자이너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후기가 많이 받으면 상위 노출도 되고, 디자인을 많이 받을수록 상위 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경쟁자가 너무 많다. 세상에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익적인 부분은 어땠나요? 수익적인 부분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도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제 디자인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그만큼 제가 스펙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엔 또 워낙 출중한 분들이 많아서 그 출중한 분들이 가격을 내려버리면 저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직장인이거나 마음 편한 부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몽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종합해보면은 전업처럼 큰 수익은 좀 쉽진 않지만 부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겐 좋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크몽 외주를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도전을 해보신 것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셀러, 이거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특정 직업이 있어서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셀러를 만나게 됐었고,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보다 간단하긴 했어요. 통신 사업자 하나 내고 집에서 원하는 소품들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소품을 떼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었거든요. 그 진입이 좀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저희 사이트로 고객이 넘어오시기만 하면 저희 마켓으로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 들고 팠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정도? 지금도 현재 하고 있기는 합니다. 못해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 상품이 없어도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겠네요. 맞아요. 소비자 눈으로 조금 예쁜 거를 찾을 줄 아는 눈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역시나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보다 더 많은 상품들을 발품 띄면서 찾는 분들도 많으셨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제품 말고 외국 제품들을 셀렉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게 부업이었기 때문에 메인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물건을 찾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잘 고르려면 트렌드를 관찰하고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서칭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서칭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랑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예쁘다고 보는 물건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긴 또 디자이너시니까 또 예쁨에 대한 기준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는 물건 자체에 단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싸게 올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경쟁 부분에서도 조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셀러의 차이가 있나요? 크게 말씀드리면 쿠팡셀러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은 물건들도 쿠팡셀러에서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제품을 동시에 올려주는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고, 쿠팡은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뭔가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셀러는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템을 고르는 걸 재밌어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다른 사람 물건을 좀 잘 봐주시는 분들 있죠. 너 이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좀 잘해주시는 분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혹은 아기 키우면서 그런 제품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으신 분들, 사무 업무라던가 실내에서 업무를 컴퓨터로 좀 오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점은 수익은 좀 쉽진 않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 팔리면 꽤 팔려요. 근데 하나 팔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번 물꼬가 트이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또 파티룸도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파티룸의 또 장점과 단점 한번 더 얘기해 주시나요? 제가 지금도 파티룸을 하고 있고 저의 아지트로 쓰고 있기는 한데요. 파티룸 같은 경우는 사실 자아 실현에 가까웠어요. 취향을 사실 파티룸에 녹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보는 파티룸의 컨셉이랑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그 공간을 쓰기 위한 역할로는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향이 가득한 파티룸을 만들긴 했었어요. 근데 수익이 쉽지 않네요. 맞아요. 수익이 쉽지 않았어요. 역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했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수익화시키거나 스토리텔링을 해서 뭔가 연결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간이 상품성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겠네요. 사업과 제가 하고 싶은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또 에어비앤비도 해보셨다고. 맞아요. 파티룸을 하면서 이분들을 좀 더 장기로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어비앤비까지 시도를 하게 됐었는데, 에어비앤비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에게는 편안한 잠자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또 너무 이벤트성에 가깝게 공간을 짜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익은 괜찮지 않나요? 에어비앤비 수익은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에어비앤비 수익은 좋았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수익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이제 퇴실을 하고 난 이후에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출장이 잦은 업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분들이 나가시고 난 이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예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수익을 일정 부분 청소를 전담으로 해주시는 분한테 떼준다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겠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손에는 못 맡긴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게 강했어서, 그걸 또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여기서 또 그냥 확장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도한 게 스터디 카페라고. 갑자기 뜬금없죠, 스터디 카페. 정말 대표님이 여러 명의 몫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전에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가 경쟁력이 좋다라는 걸 깨달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쯤 진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후발주자였어요. 이미 스터디 카페가 동네에 포화되어 있다, 레드오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저는 틈새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갔던 이유가, 저는 스터디 카페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가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현재 남편이 사교육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가는 곳이 카페나 독서실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스터디 카페 사업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공간 사업인 것 같더라,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언지를 줬었고,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본질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터디 카페의 장점은,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공간을 세팅만 해놓고 저는 빠지면 그 공간이 알아서 돌아가는 형태인데, 세팅을 해놓는다는 게 한 자리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평균적으로 30좌석이 있거든요. 그 30좌석이 세팅만 되어 있으면 한 자리가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의자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장이나 외근 업무들이 많은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키오스크로 사용하는 매장이고 무인으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매장이라서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매장에서 고객분들이 뭐 갇히게 된다거나 아니면 분실물이 나온다거나 소음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제가 직접 매장에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업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딱 그렇게 정했었어요. 최대한 손이 많이 안 가는 거. 왜냐면 부업이잖아요. 저는 본업을 너무 좋아하고 본업을 할 때는 사실 다른 것들을 오프하고 있거든요. 부업 같은 경우에 제가 신경을 또 똑같이 많이 써야 하면 저는 한정적인 에너지 내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해왔던 그런 크몽이나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셀러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간단한 부업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업의 기준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부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손이 제일 덜 가는 부업, 이런 기준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손이 덜 가고 수익도 괜찮고 그럼요. 저는 돈 쉽게 벌고 싶어 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네, 쉽게 버는데 안정적인 거. 내가 리스크를 책임질 수 있는 정도. 그렇게 기준을 정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가 이제 결론이네요. 그러면. 맞아요.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이 부업을 통해서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부업을 하더라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실패를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조금 쉽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 힘으로 1,000원도 벌어본 경험이 없다면 처음 진입할 때는 무조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실패를 넘어서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물고 뜯고 연구하고 나름 집요하게 그거를 뜯어보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을 계속 거쳐서 어쩌면 저는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스터디 카페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임감도 많이 달라졌었고 실행력들이 없으면 안 움직일 걸 알기 때문에 좀 움직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제일 큰 차이점은 투자금이지 않나. 제가 투자를 해보고 1,000원이라도 벌려고 노력하는 그 힘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부업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본업이 있으니까 부업이 안 벌려도 되잖아요. 10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다, 뭐 1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벌리면 그냥 실패지 뭐 하고 저는 덮어버렸던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몽도 찔끔하고 에어비앤비도 찔끔하고 파티룸도 찔끔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끝에 가서는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성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업 영상을 보지만 아마 또 실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경험들도 많이 하려면 또 시도도 좀 많이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패했다고 나는 원래 못하는가 보다 하시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았거든요. 계속 다른 걸 찾아봤고 다른 걸 시도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업을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결심이 드셨으면 그냥 계속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시도해보다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업이 또 본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부업이랑 본업이 합쳐져 버렸죠. 원래 하고 있던 공간 디자인 일을 스터디 카페를 만드는 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합쳐진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부업을 많이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 대표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더 잘 살고 싶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기보다는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방법은 잘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부셨고 노동을 하는 만큼만 돈을 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자동화 수익이나 뭐 부업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항상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20살이 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7년, 8년 정도를 상업공간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하플 카페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옷가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데 막상 저의 브랜드는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매장을 차려줬는데 막상 저의 집 한 채 없는 그런 현실을 제가 20대 후반에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했던 생각이 내가 지금 이 월급을 다음 달에 못 받아도 이 월급의 절반만큼이라도 어디선가 벌 수 있는 안전한 루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20대 후반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친구들이 좀 빨라서 20대부터 막 부업도 하고 자기의 안전자산을 파이프라인으로 막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걸 알려주는 어른도 없었고 저도 무지식했거든요. 그런 방식을 찾다 보니까 부업을 계속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본업이 조금 힘들어져서 부업을 또 선택한 것도 맞아요. 있으시겠네요. 본업이 힘들어졌다기보단 본업을 지키고 싶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저의 스펙을 쌓는 것도 지키고 싶었고 이 일을 너무나 좋아했고 근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가난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지키면서 다른 거를 더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업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부업이었던 이제 스터디 카페가 본업이 되어서 더딩글이라는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애써서 만든 브랜드를 그리고 그 브랜드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표권에 대한 사용 방법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저희는 따로 로열티나 매달 내야 하는 금액 없이 그냥 스터디 카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희 브랜드를 쓰실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죠. 대표님한테 이런 상담 받고 싶으시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게끔 제 번호를 아래 남겨놓을 거고요. 인스타 아이디도 남겨놓을 테니까 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꿀팁들 편하게 보셔도 되고 DM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조금은 덜 부담되게 고수익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올라왔던 거고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오시는 전문가분들 보면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고수익을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돈 벌었다 하더라 하면서 시작하면 사실 그 환경에 뭐가 보이는지 저는 눈이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면서 자료를 좀 서칭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더 많은 저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저만의 이제 꿀팁 같은 것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처음 창업하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구독, 알람, 좋아요 해두시고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터디 카페에 대한 모든 것, 뭐 입지 분석부터 매출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